박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남의 호남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 네.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네네. 그 택시 기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꼭 청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원래 우리 방송 안 듣고 다른 방송 들으셨다면서요? 예, 실은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MBC 방송 꼭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호남권 주요 뉴스를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아는 기자분이 예. 야 그 어느 뉴스 어느 일보에 따르면 들어봤어도 예. 어느 뉴스에 누구 기자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예. 기자까지도 띄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너 특징이라고.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기사에 그 기자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오늘 연합뉴스 전승현 기자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번 달 중으로 만나서 강주 군공항과 민관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논의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한 7개 정도 가져오셨네요.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7개 정도를 선정했는데요. 네. 조금 전 언급한 강주 군공항 민공항에 관련된 뉴스하고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의료 대란이 우려되면서 시민들은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에서 서울과 강주로 원정 진료를 가는데요. 전남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원정 진료를 가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강주의 아파트 관리비가 1년 새 14%나 급증했다네요. 또 이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남 쪽의 상황을 좀 보면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전남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우려가 된다? 예. 예. 좀 이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는 잦은 지진 때문에 공포감 확산과 민간 노후주택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것 네. 때문에 좀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한가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대부분 판로가 막혀서 농가는 울상이고요. 네. 지자체는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가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7가지 다 내보내드릴 수 있으면 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은 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소식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공항 문제로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영록 지사가 이번에 지난달 28일에 네. 양자 회동 제안을 했는데요. 강기 시장이 이에 대해서 하답하면서 양 단체장이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김영록 지사는 28일 오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동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강주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강기 시장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강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 3자 회동에 대해 지난 24일 3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협조 공문을 무안군에 보냈다는데요. 네. 강주시도 무안군과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영록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 도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는데요. 이후에 안타깝지만 최근 강주 매일신문 김재정 기자에 따르면 무안군이 전남도에 3자 회담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3자 대화나 양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예. 일단 기사 내용으로 보면 무안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아무래도 있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군수가 바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하거나 또 전남도지사가 또 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두 자치단체장이 만나는 걸 보고 나서 좀 그러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KBC 강주방송 이영길 기자에 따르면 강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등 국제공항이 있는 타 지역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맞아요. 강주시가 이
불편함과 2025 최고 양궁 선수권대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광주 인천 하늘길 여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물론 뭐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겠지만 광주 인천도 좀 열고 광주 부산도 좀 열고 예.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광주 매일신문 김진수 기자에 따르면은 서삼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데요. 네. 군공항은 전략 자산이라 지자체가 좌지우지 못한다는 지적을 또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매일신문 김재정 박성관 기자에 따르면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비등하다는 내용도 지적을 함께 했습니다. 아, 이 기사도 있었다.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좀 몰라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기사들도 예. 김민남의 호남뉴스에서 다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뉴스는 의협 총파업 예고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또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예. 의료 공백 생길까 봐. 예. 예. 29일 광주 전남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반대 삭발식을 단행했는데요. 네. 지난 22일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30년까지 7,011명으로 늘리겠다고 표명해서 반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의대생들과 광주 전남 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증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또 정부와 의협 갈등에 지역민들의 반응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무기한 총파업 발생 시에 의료 취약지가 위험에 노출된다면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 보건당국은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전남도 의료관계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난 2020년에도 대규모 의사파업이 있었는데요. 당시 지역보건소와 공공의료원 등과 함께 연계해서 해결했다고 하면서 총파업 시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또 한번 연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의대 증원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뭐 파업에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정 진료 가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남일보 이현 기자에 따르면은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가운데 네. 4명은 외지인인데요. 광주에서 진료를 받은 타 지역 출신 환자 비율도 34.2%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전남처럼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면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타 지역 유입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의료 편차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1인당 월 평균 진료비와 임내원일 기준으로 의료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네. 네, 모르셨죠? 예. 아니 예. 이렇게 되면은 전남 예. 지역에 예. 예를 들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힘드신 분들이 의료비까지 지출이 예, 그렇습니다. 커버리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남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4만 4,845원인데 네. 1인당 월 평균 임내원일수는 2.39명으로 반대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보면은 전남 24.8%, 경북 23.4%에 이어 전북은 22.9% 순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이 커졌네요. 네. 예. 그리고 전남 지역 고령화 추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비중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네. 이 같은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 국립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이들 일고 있습니다. 예. 국립의대 신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정당 쪽에서도 보면 전남 지역 여야 사당은 지난 28일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부의 지역의대 신설 확정과 정원 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원 배정을 좀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사 인력 증원하는 거하고
이게 좀 맞물려 가지고 이슈가 되기는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전남일보 곽지혜 기자 뉴스를 가져오셨는데 기사를 가져오셨는데 아파트 관리비도 저는 이거 세심하게 안 봤는데 1년 새 14% 늘었어요.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네. 광주가 1년 새 관리비가 14%가 급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공동주택 관리비가 1년 새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주 지역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2,409원으로 전년 동월 2,119원 대비 13.6%가 증가했습니다. 아주 많은 수치죠. 네. 예, 그래서 항목별로 개별 사용료의 상승폭을 가장 컸는데요. 전년 대비 올해 무려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전기하고 가스,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으로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축 단지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도 관리비 증가에 한몫을 했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전국 아파트 연합의 광주시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가 상승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투명한 사용 내역으로 갈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게 오르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오른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건데. 저도 보통 보면은 뭐 대충 전체 금액만 보고 세부적으로 그렇죠. 확인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예,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이 기회를 바탕으로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는 남도일보 조태훈 기자 기사인데 내년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되면 전남교육계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좀 상당히 교육계 우려 사항이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27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활동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요. 네. 예, 늘봄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늘봄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돌봄교실의 분야와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인데요. 아침, 저녁 돌봄 운영 시간을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초1 에듀케어와 미래형 학생 개별 또 맞춤형 서비스를 방과 후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8시까지 늘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벌이 부부나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럼 선생님들 업무 부담이 좀 크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사정을 보면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폐겠다고 했는데요. 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남교육청은 목포, 여수, 순천, 해남 등에서 50개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교사들은 전용 공간 확보와 전문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업무가 가중되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과학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방향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직장이고요. 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하는 말이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 전남 실정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늘봄은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기존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체제로 간다. 예. 교육부에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한편 전교조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지난 9월부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반대 집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요.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일단 저녁 8시까지로 최대 늘려버리게 되면 기존의 선생님들 가지고는 힘든 건 사실이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여기를 맡아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추가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 많은 분들이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은데. 지방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하기로 했던 걸 왜 갑자기 1년을 확 땡긴 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나중에 또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또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호남 뉴스 다 다루기 때문에 전북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 도민일보라는 게 있군요. 예, 최청환 기자 얘기가 지진에 대한 공포감. 예,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잦은 지진에 공포감이 확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후주택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중저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오래된 건축물은 과거 지진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2016년 12월 지진 관측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과 가까운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노후 건축물 졸제 실정은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택 현황의 보급률을 보면 전북 지역에서도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 수는 53만 6,492개로 집계됐는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나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공공 건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이 되지 않은 채 다수의 민간 주택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에 지진공학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홍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전북발 뉴스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지역도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수가 전북 지역은 53만 채가 넘어간다. 예. 우리도 이거보다 적을한 법은 없어요. 더 많으면 많았지. 예.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에 관해서 지진에 대비한 어떤 대비를 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광주 전남에서도 지역 언론사에서 지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온 건 없었는데요. 네. 향후에 나오면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또 프레시안 정재근 기자의 기사인데 전북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 팔로 막혀서 농가가 울상이다. 이거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잘 돼 있느냐도 좀 걱정인데요. 전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민선 8기 시장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 정책이 좀 바뀌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 전국 권역별 중간 공급업체 공모 결과 전국에서는 남원 원예농협이 선정됐는데요. 네. 품목이 한정된 데다가 전국 거래 규모면에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8위권에 머물 정도로 미약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이 같은 이유는 도내 지자체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활동에 치중했을 뿐 아니라 정작 판로 개척 노력은 구두선에 개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전남이나 경남 등은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 기반 시설 규모가 대량 생산 체계인데요. 반면에 전북은 소장농이 많고요. 생산비가 많고 타시도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 기반 시설이 규모가 대량 생산 체계로 되어 있다. 이건 또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네요. 반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잘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긍정적인 뉴스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만 판로 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뉴스 정리하시면서 이번 주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생활도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경제와 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반가운 뉴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김미남의 호남뉴스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